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가 32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의 부분은 안 나오는 해도 없지만 또 여러 문제 나오는 해도 없었어요.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제목대로 외국인 등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바로 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국내법이죠. 그럼에도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을 외국인 등이 누구냐? 특례 규정의 인적인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냐 아니냐 여부는 일단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눈알이 까만지 파란지 머리가 노란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우리 같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사람도 있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법인 중에는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임원이나 사원이나 단체의 구성원 중에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심지어 국제기구도 이 특례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단 특례 규정은 그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어떻게 할 때? 취득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매각 양도하는 것은 특례 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니고 취득할 때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특례 규정의 원칙은요, 신고제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한 사실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통계를 잡고 얼마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둘로 나눴어요.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느냐 하는 거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만일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여기는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그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원인이 계약일 경우요. 근데 방금 전 시간에 보셨던 동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금 전 시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30일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60일 이내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수인이 외국인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까요? 예,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 체결되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해야 되고, 농취증을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수인이 외국인이어도 토지 매매 계약이면 아까 전 시간에 보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하였다면 매수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이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이 매수인이어도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 지엽적인 부분이라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생략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보면요,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신고서 양식에 국적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국적을 기재해야 되고, 거기다가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매수 용도도 기재해야 돼요. 무슨 이유로 사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 건지 매수 용도도 체크하는 난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을 때는, 이때는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죠. 근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물을 증여받았답니다. 증여도 계약인가요? 네. 계약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매매와 공급 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때는 증여받은 외국인은 그 증여 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때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로부터 6월이요? 취득일로부터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일이 언제죠?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언제예요? 예, 피상속인의 마지막 심장박동이 정지한 날이죠.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겠어요? 예, 경락대금 완납일, 매수잔금을 완납한 날 확정적 권리 취득을 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이미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일은 확정 판결이 선고된 날 취득일이 되는 거죠. 아, 이거 괜찮네. 네, 가끔 졸리실 때 소리 나면 잠 깨겠는데요. 확정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특례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계약 외 원인 중에는요, 상속, 그 다음에 경매, 판결, 이거는 사례로 나와도 누가 보든 아, 이건 계약 외 원인이구나, 6월 이내 신고하면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법인의 합병 있잖아요. 이거 계약 외 원인 사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 원인에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할 때 환매는 매매에 부속되는 개념으로 공부하니까 환매가 나오면 계약 원인이라고 퍼뜩 생각하기 쉬운데,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 원인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있죠. 이런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작년 개정에서.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 양분해 본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겠어요? 그냥 국어 질문입니다. 국어 질문. 없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게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따라 이렇게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날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 취득할 수 있죠. 댄싱 머신 유승준이라고 아십니까?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한 10년 넘게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춤 진짜 잘 췄었는데 유승준이 한국인입니까? 아니요. 한국 국적 포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 가수 활동할 때 한국에 땅을 좀 사뒀었어요. 근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럼 외국인이 되었죠. 근데 처음에 취득해서 보유할 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특례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통계에서 누락되면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 대한민국의 회사 사업,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M&A,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자본금 50% 이상이 외국에게 넘어갔다. 임원의 50% 이상이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그럴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적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거면 그런 국적 변경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지금은 외국인이 되었지만 기존의 부동산 계속 보유하겠다는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는요. 원인이 계약일 경우에만 체결일로부터 얼마? 60일이고 계약 외 원인이나 계속 보유 시에는 취득일이나 변경일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러한 원칙인 신고제는요. 그냥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동산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는 건 아니고 단순히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음에도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외 원인이나 계속 보유 시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이지 부동산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그렇게 신고를 하면 될 뿐인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일부 지역이나 구역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나 구역은요. 사전 허가예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원칙인 신고제와 달리 허가제는 효력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될 대상 지역이나 구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취득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가 돼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신고 지역에서 위반은 300만 원 이하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불과하죠. 근데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구역이나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가? 328페이지 보시면 328페이지 중반부에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외국인이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인데 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라면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해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랬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어떤 지역이요? 예, 섬 지역으로서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관계행정기관장이 협의해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어떤 지역? 예, 섬 지역입니다. 자, 섬 지역이라고 다 허가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여의도 섬인가요? 여의도가 섬이 아니라고요? 섬이잖아요. 예, 다리가 놓여 있어도 지금도 섬이죠. 뭐 안면도도 섬이고요. 또 저 춘천 가는데 뭐지? 남이섬 뭐 이런 거 섬이지만 그런 섬이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한 섬 지역인데 그 서해북도의 뭐 연평도 같은데 뭐 백령도 같은데 그런 데가 속하겠죠. 그런 섬 지역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과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지정물 보호구역의 허가 대상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르는 생태경관보존지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뭐 창녕, 우포, 늪지 같은데 그런데 생태경관보존지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특별보호구역. 이것은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전에 외국인이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역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시험 문제 지문으로 깔아놓기에 딱 좋죠. 그러니까 이들 지역 중에서 네 가지 지역을 지문으로 놓고 거기다가 뭐 자연공원보호법상 공원보호구역, 뭐 전통사찰보존구역 뭐 이런 거 갖다 끼워서 다음 중 외국인으로서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할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그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이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 중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구역이나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계약부터 체결하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허가 신청을 하면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외국인 등이 이런 구역이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의 허가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되 만약에 그 외국인이 그 구역이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의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때 허가 처분을 하겠죠. 허가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면 불허가 처분을 내릴 것이고 그러면 외국인은 해당 구역이나 지역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보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예,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단원으로 우리가 보게 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하고요, 외국인 특례 규정은 입법의 취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중첩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일 수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외국인이 그러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이 허가, 저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허가 받으면 저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느냐, 저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저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됐었어요.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나 허가가 있었으면 토지거래 허가는 없어도 됐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그 서울시 뉴타운 사업 한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실제로는 한국인인데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령에 근거한 외국 법인으로 이 허가를 피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아까 부동산거래 신고관청도 그 시장군수구청장이었고, 지금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와 허가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런 지역에 속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 허가는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특례 규정에 따른 허가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 국내법이면서도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건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규정은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특례 규정은 원칙은 신고제고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이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제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다음 중 외국인이 허가 대상 지역 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출제자가 뭐 묻겠다는 거죠? 신고제 묻겠다는 거죠.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 지역,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면 허가 대상 지역이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신고만 하면 되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지 부동산 취득의 유무효는 다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라고 하는 국가가요, 그 나라 자국 내 법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인단체나 대한민국 국민이 파라과이 현지에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허가 대상 지역 외의 부동산이라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유롭게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나 파라과이 정부나 파라과이 법인단체나 파라과이 국적의 국민만큼은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 딱 그만큼 우리도 제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거죠.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런 상호주의 원칙도 이 외국인 특례 규정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외국인 특례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비교적 간단하죠? 칠판 한 판도 못 채웠잖아요. 지금 반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 쉽게 득점하실 수 있는 좀 가성비 높은 단원인 겁니다. 이제 33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마지막 테마가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령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첫 시간에 보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고 하는 거 없었었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면적도 없었었어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래 금액도 원칙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를 추가 신고하라는 말이 있었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거래 금액도 없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표적 거래 규제 수단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거래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한다는 제도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만 이 제도는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 면적이 또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또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요, 유상의,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있는 그 말입니다. 유상의 소유권이나 지상권까지입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을 포함한,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 전에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제도예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취득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가 돼요.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벌금도, 형사처벌도 부과되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법에서 농지법 시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제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도 강행 규정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시구면자에게 농취증 발급받아야죠.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도 강행 규정이지만 그거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농지취득 계약을 체결했는데 농취증이 없었다고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면으로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허가 안 받았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무효가 되는데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일단 계약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아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아예 허가 안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가 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요, 어떤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페이지 넘어가서 33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332페이지 하단부 박스 있죠? 1항을 보시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이건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부터 광명시까지 이렇게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일원과 경기도 일원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잖아요. 그럼 누가 지정해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일 경우 그때는 누가 지정을 하느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비록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는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범위가 5년 이내입니다. 허가구역의 허가기간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허가권자는요. 예외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 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사전 허가 대상 지역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기 관할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제 허가 업무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신 관할 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위아래로. 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래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던 시도지사가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실은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는다는 점 같죠?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제 이 공고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 넘어가 334페이지에 보시면 3번이요. 3번. 334페이지 3번.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등기소회장에게 통지를 하고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비교를 해볼 것이 있어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누구였었죠?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네,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권자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사실을 통지받으면 이걸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개별적 중개실무 공부할 때 배울 건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인 권한을 읍면동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읍면동자에게 위임한 때는 그 뜻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 뒤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해야 될 일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등기소장 나올 자리에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나올 자리에 등기소장 이렇게 또 지문 바꾸면서 틀린 지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게 열람을 하게 되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일로부터 5일입니다.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는 효력이 발생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된 5일 후부터는 허가구역 안에 허가대상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유상해,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토지가 만일 선매협의 대상 토지라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허가 대상 면적에 속하는 토지일 때 허가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이제 그 허가 대상의 면적을 337페이지에서 보시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요. 허가 대상의 면적이 각기 달리 정해져 있어요. 먼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으면 90제곱미터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임야는 1000제곱미터, 농지는 500제곱미터, 그 밖의 토지는 250제곱미터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기준면적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 됩니다. 기준면적 이상일 때 허가가 아니라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인데 500제곱미터의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농지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 산정에 특례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밑에입니다. 1항 1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입니다. 자, 면적을 산정할 때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두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서로 연접해 있는, 붙어 있는 두 필지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도 저 토지도 다 농지이고요. 동일인 소유의 농지 두 필지입니다. 근데 요거 300제곱미터고요. 요거 3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받아야 되니까 각각 300제곱미터의 두 필지라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게 동일인 소유라고 했잖아요. 연접해 있는 토지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토지죠. 그러면 이거 팔고 1년 안에 이것도 팔면 합쳐서 얼마? 600으로 본다는 거죠.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요.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도 농지입니다. 근데 이 농지가요. 600제곱미터 면적의 농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500제곱미터 초과하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분필을 하는 거예요. 딱 반을 쪼개서 각각 두 필지로 나누었다면 이제는 600이 아니라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의 한 필지짜리의 두 필지 토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분할을 해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이걸 팔든 저걸 팔든 허가 대상 면적인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면적을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편법적으로 비껴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페이지 넘어가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339페이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토지 이용 목적이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실수요성을 가지고 토지를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그냥 짚어보면 그 박스 안에 사망을 보실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얼마? 80km 안에. 근데 바로 위에 이 항을 보면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그때 허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공법에서 배우시는 농지법에는요. 통작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철폐되었어요. 옛날에 농지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그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주소지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평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한 100km 떨어진 강원도 횡성에 있는 농지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지법상으로는 통작거리 제한이 철폐가 되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아까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실수요성을 입증하려면 그 농업인의 주소지로부터 30km 안에 있는 농지여야 실수요성을 입증해 주겠다. 토지거래 허가 해주겠다. 그러나 대체 농지일 경우라면 거리 조금 더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얼마? 80km. 이렇게 실수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는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적도 토지 이용 목적으로와 적합한 면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여야 토지거래 허가를 내줍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당해 토지가 선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고도 그 15일이 지나도록 허가 처분도 안 하고 불허가 처분도 안 하고 선매 협의 사실도 통지하지 않고 그냥 뭉갤 수 있죠. 그러면 요 15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16일째 되는 날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제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러면 허가 안 내줄 거면 이 땅 사주십시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매수자로 하여금 매수케 해야 되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그 매수 가격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해 그 토지를 매수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선매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아 놓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던 토지를 다시 거래하고자 허가 신청하면 선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매가 이루어질 때 선매 가격은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매 가격을 정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질 때 선매 가격은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서 자주 뒤바뀌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했는데 허가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허가구역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어떤 경우는 2년, 어떤 경우는 4년, 어떤 경우는 5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허가받은 자에게 부담이 되게 된다는 거죠. 2년, 4년 또는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놓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도 부담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우리가 줄여서 부특법이라고 하는데, 부특법상 거민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 부특법상 거민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의 절차는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여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됐었나요? 해야 됐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등이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에 일부 특례 규정을 두게 되는데, 351페이지에 보시면 351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의 특례라고 해서 먼저 괄호 1번에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 허가 신청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일 경우라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되면 별도로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괄호 2번에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인데요.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에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면 그때는 1항의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유재산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적합하게 그 적법 절차에 맞춰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적용이 배제되는 이 세부적인 경우들 제가 박스로 정리를 해 두었고, 오른쪽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의제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르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허가 대상이 얼마였죠? 면적?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됐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그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시군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일 경우에는 먼저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서. 왜냐하면 이 허가를 받으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도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도 의제가 되어서 별도로 거민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이거 1, 2월 과정이니까 꼭 뭐 맞추실 거라고 제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큰 윤곽으로 한번 짚어만 보는 겁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요, 요 작은 네모 박스는 군사 기지 및 시설 보호 구역입니다. 자, 이 큰 박스 안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군사 기지 및 시설 보호 구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요 땅이요, 요 땅이 농지인데요, 600제곱미터입니다. 자, 어떤 땅인지 아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600제곱미터 면적의 농지입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했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600제곱미터 크기의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공교롭게 매수인이 미국인이래요. 자, 이런 중개 완성을 했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배웠는데, 중개 의뢰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그러면 이 미국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도 있었죠. 자,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하고자 하는 미국인에게 설명하는데,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므로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해 줍니까? 아니, 이렇게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중개 완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인 미국인에게 설명해야 돼요. 이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600제곱미터 농지라면 허가 대상 면적이므로 계약 전에 사전 허가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그렇죠. 허가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해야죠. 만약에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시면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니까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야죠. 두 번째, 그런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인데요, 매수인이 미국 국적자입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상에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까? 네? 배우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셨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허가는 의제가 되니 이 허가 받으셨다면 저 허가는 별도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토지가 농지이므로 시구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이 의제되니 별도로 농취증 발급하러 가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야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런데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니 계약서는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은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셨다면 거민도 의제가 되니 별도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야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셨어도 토지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십시오라고 설명합니까? 네.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셨어도 토지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계약 전에 받으셨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시라고 설명합니까? 그렇죠.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저의 중개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가 30일 안에 해드릴 거라고 설명해야지 가서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신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가 해드릴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배우셨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도 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근데 경매 대리를 할 때는요,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어도 설명이 또 틀려져요.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위민에게 경매 대리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한다고 설명할까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위민에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그 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네, 경매에서는 또 있어야 된다고 설명해요. 아까 매매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근데요,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는데 농취증 있으셔야 돼요. 농취증 없으시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셔도 집행법원에 농취증을 못 내면 매수 불허가 결정 떨어지고 입찰보증금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셔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가 해드릴 거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죠. 경매로 취득하는 거니까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거민은 받아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원인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민 받을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어도 거래를 알선 중개할 때 하고 경매 절차에 대리를 할 때 분석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상 중개를 하고 있는지 경매 대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사항들은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보셨고요. 이제 중개 실무편 볼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시죠.